대법원 판례 평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적격분할 사건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건이 최근에 조세 감면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수천억짜리 사건입니다. 지방세만 뭐 천억, 천 매덕이고, 그러니까 국세는 3천 매덕이고, 그러면 이렇게 다 합하면 5천 매덕이 될 거면 5천억 정도. 그러면은 이제 그 지방세 국세에 이제 환급해줘야 되고, 환급 파산금으로 해가지고 이자 쳐가지고 더 줘야 되니까, 이번에 세수가 한 5천억 정도 많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인데, 이제 지방세 사건이 있고, 국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방세에서 먼저 과세를 해버리니까 국세가 거기에 따라가서 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물적 분할 사건이면은 국세가 하고 지방세가 같이 따라가는데 이거는 거꾸로 된 것이다. 왜 그랬냐면 이제 지방세 감사관실에서 이제 그거를 감사 지적을 해가지고 과세하게끔 해버리니까 국세가 안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야, 이게 뭔가가 이래서 뭔가가 이렇게 뭐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을 내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그런 연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전부 중에서 일부만 넘어가도 된다고 라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적격 분할이라는 게 자산과 부채가 다 승계를 돼야 되는데 다 모두 승계되는 그 부분을 일단은 뭐 공동의 뭐 이런 거를 끝나고 일부만 넘어가도 된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부만 넘어간다고 할 때 그러면 그거를 적격 분할일 날 넘어가느냐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뒤에 넘어가도 되느냐. 납세 의무 성립일은 적격 분할일 날 성립되는데 분할일 이후에 넘어간 거를 내가 당겨가지고 가령 이제 오늘 날짜에 내가 감면 신청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면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감면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감면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자산 부채가 다 넘어갔는지 요건을 이런 물적 분할 요건을 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나중에 몇 달 뒤에 넘어갔다고 한 거를 나중에 가서 보니까 머리 끌적끌적하면서 다 넘어갔네? 그러면서 감면해 주겠느냐 이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때 감면 신청을 할 때 그때 그 적격 분할을 전제로 해가지고 분할한 날로 이렇게 다 회계하고 그렇게 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법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판단을 안 했다. 그러니까 적격 분할일 날 자산이 일부라도 넘어갔다고 그래 인정을 하더라도 일부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그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일부도 안 넘어갔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 그 일부도 왜 일부도 안 넘어갔냐? 그거는 본인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1심에서는 그냥 그게 문제가 쟁점화가 안 됐어요. 쟁점화가 안 되고 2심에서 내가 가지고 아니 이게 왜 쟁점화가 안 됐는지 나는 너무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국세청 소송 수행 자료에서 증거를 그쪽에서 냈더라고요. 그 일부가 넘어간 걸로 하는 자료를 납세자가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국세청 쪽에서 증거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서로가 다툼 없는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방세 이제 소송 수행 대리인으로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거는 잘못됐다. 그 자료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인천시 소송 수행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자료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 인천시도 그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고 내가 문서제출 명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일부도 안 넘어갔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시인을 하더라고요. 넘어간 거는 맞다. 근데 적격 분할일 날 안 넘어갔고 나중에 넘어간 거는 맞다. 좀 늦게 넘어갔다. 근데 분할 실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따지냐 라는 식으로 이제 공방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사실관계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다는 그렇게 말을 했죠. 납세 의무 성립일 날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거를 판단해 달라. 네? 적격 분할일 날 납세 의무 성립한 날 감면 여부를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좀 판단해 달라. 나는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그냥 법리니까 당연히 납세 의무 성립일 날 감면 여부 판단하는 게 맞지. 나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 그러면 뭐 이 사건은 다시 파기환송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절 거론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해버렸잖아요. 지금 내가 한글을 아는데요, 한글 어디를 봐도 그거 판단한 적이 없어요. 뭐 1, 2, 3, 4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이 반 페이지가 이 수천억짜리 사건의 끝이다 이겁니다. OCI 사건도 판결문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 같이 나와요.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은 화학제조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사업법원과 도시개발사업법원은 기존의 다른 사업법원에도 독립하여 사업활동의 영위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법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그 도시개발사업법원이라는 거 원래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2심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리미진이다. 그 부분 판단해달라.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능한 사업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야, 참 판결문을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냥 그 중간에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법원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돼야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논리의 비약이죠. 그러니까 일체 과정을 딱 빼버리고 써버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 뒤로 판결문이라는 게 한번 나와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끝난다 이거예요. 그 과정이 알 수가 없어요. 과정을 안 써버리니까, 판결문에다 과정을 안 적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저도 이제 결정문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보고 그 실무를 많이 해봤는데, 내 숨은 의도를 A단이 있다 이거예요. A단이 내가 일단 A냐 B냐 이렇게 A단을 먼저 딱 가지면 A로 A단을 가졌으면 A로 얼마든지 써버릴 수 있고, B라고 하면 B로 얼마든지 써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맘먹기에 달려있다. 왜? 논리 구조를 논리 비약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과정을 뭐 판결문에다 결정문에다 내가 이렇게 쓴다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제 대법원은 그 이상 불복할 수가 없잖아요. 야, 그런데 몇천억짜리 사건을 이렇게 너무 쉽게 적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 대법관 박정아,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주심은 이제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게 두 분이네요. 근데 참 이게 수천억짜리 사건을 너무 쉽게 판결문이 너무 작고 그런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들여가지고 주장했던 것이 별 의미가 하나도 없다. 뭐 하려고 공들여가지고 했을까? 그러면 차라리 적지나 말지. 네. 이런 겁니다. 웬만하면 이제 뭐 심지 불석행 기각해버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몇천억짜리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조세세 이쪽 시장에서는 몇천억짜리 제일 큰 사건일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대법원 판결문 실제 판단 여부는 반페이지였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참 우리나라 재판 현실이라든지 세정 현실이라든지 아직도 갈 길이 많다. 갈 길이 많고, 판결문이나 결정문 뒤로 숨어버리면 방법이 없고, 그렇다. 아니, 제가 이제 뭐를 달리 이렇게 비판하고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오해를 마시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등장인물들이 많습니다. 등장인물이 많고, 얼마나 많으냐면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을 제가 그래도 좀 아는 편이라서요. 이 세상이 참
그렇구나. So get this in their belt too. 세상은 다 그렇고 그렇구나. 뭐를 크게 기대할 것이 없구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